안녕하십니까. 한국약선요리협회 회장 양승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됐습니다. 작은 더위라고 부르죠. 소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년 중에서 가장 더울 때를 우리는 삼복이라고 부르죠. 이 삼복은 초복, 중복, 말복을 말하는데 초복은 하지부터 세어서 세 번째 돌아오는 경의를 초복이라고 합니다. 이 절기로 봤을 때는 소서 바로 다음에 초복이 들어있죠. 이 삼복은 24절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절기로 봤을 때는 소서가 본격적인 이 더위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소서 다음에 바로 일주일 후에 이 초복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더위의 시작인 소서의 풍속이나 또 음식, 양생법, 이 약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서는 하지하고 대서 사이에 들어있는 절기입니다. 작은 더위라는 뜻으로 소서라고 부릅니다. 본격적인 더위의 시작이죠. 또 이 시기는 장마전선이 이렇게 정체되어 있어서 습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해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은 이 장마전선은 소서를 전후로 해서 끝이 난다고 합니다. 소서의 이 속담을 보면은 소서 때는 새각시도 모를 심어라. 7월 넘모는 원님도 말에서 내려 심어주고 간다. 소서 때는 지나가는 사람도 달려든다라는 그런 이 속담이 있는데 이것은 하지 전까지 대부분 모내기를 끝내죠. 그렇지만은 옛날에는 비에 많이 의존했기 때문에 가뭄이 들면은 모내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아무리 늦어도 이 소서 때는 뭐를 심어야 된다는 그런 이제 의미로 이런 속담이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초복이 되면은 이 벼에 첫 마디가 생긴다라죠. 근데 이때까지 아직 벼를 이렇게 심지 못했으면은 이제 그의 농사는 포기해야 되죠. 그래서 만약에 이 모내기가 늦어져서 이 소서가 다가오면은 급히 서둘러서 이렇게 모내기를 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고려사 절에 보면은 소서가 가까워지면은 제가 무거운 제수에게는 관대히 하고 가벼운 제수는 놓아주라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시기가 그만큼 농사로 바쁜 시기입니다. 농사가 근본이었던 그런 시절에는 하나의 일손이라도 보태야 됐죠. 이 시기는 날이 덥기 때문에 풀이 자라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들과 이 밭둑의 풀이 굉장히 무성하죠. 이 풀을 베어다가 농사에 쓸 퇴비를 만들어야 되고 또 모내기한 논에 잡초가 많이 나 있기 때문에 논매기도 해야 되죠. 그리고 또 가을보리를 수확한 밭에다가 조, 팥, 콩 이런 작물들도 심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소서를 전후해서는 또 우리나라에서는 장마전선이 많이 오르내리는데 가끔씩 태풍도 올라오기도 합니다. 비가 자주 내려서 습도가 높다 보니까 병충해도 극성을 피우죠. 따라서 농약도 이렇게 뿌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 농사를 짓는 그런 농촌에서는 굉장히 바쁜 시기이기 때문에 나라에서도 이 소서 때 아마 제수들을 좀 관대히 해서 풀어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의 소서 풍속을 보겠습니다. 중국에서는 소서를 3으로 나눠서 초후에는 더운 바람이 불어오고 중후에는 귀뚜라미가 벽을 타고 다니며 마르에는 매가 사나워지기 시작한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중국 안희성 서남부 지방에서는 소서가 되면 사람들이 정원에 모여서 탁자 위에다가 밀로 이 복자를 만들어 놓고 화약 터뜨리면서 다가올 가을의 풍년과 복을 기원했다고 합니다. 이 의식이 끝나고 나면은 어른들과 어린이들이 같이 식사를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또 북경에서는 소서를 전후해서 집집마다 햇빛에 옷을 말리는 그런 풍습이 있는데 이것을 세복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시기는 햇볕이 날 때는 그 햇볕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옷이나 책을 말리기 적합하기 때문에 이런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소서의 음식 풍속을 보겠습니다. 소서에는 날씨가 덥고 농사일을 굉장히 바쁘다 그랬죠. 따라서 특별식보다는 이때 많이 나는 채소나 수확해 놓은 보리나 밀을 이용한 그런 음식들을 많이 먹었습니다. 과일로는 이제 참외나 수박, 자두가 많이 나오죠. 이 더위를 식히기 위해서 보리밥을 갈아서 열무김치를 담아 가지고 이렇게 국수를 말아 먹거나
또 수확한 보리를 이용해서 보리개떡, 보리밥 이런 것들을 많이 먹었습니다. 음력 5월 단오를 전후해서는 이제 시절식으로 밀가루 음식을 즐겨 먹었는데, 이때 이제 많이 나오는 양파나 마늘, 애호박 등을 이제 넣어가지고 칼국수, 소면, 또 전병, 수제비, 콩국수 같은 것들을 많이 해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많이 나오는 채소는 이제 상추, 고추, 애호박, 오이 등이 있는데, 이 상추쌈을 우리가 많이 싸 먹었고, 또 오이로는 오이 소박이를 담가 먹고, 호박으로는 또 이렇게 호박전을 만들어 먹기도 했죠. 이 과일로는 참외 수박이 가장 많이 나오는데, 이 참외 수박을 이용해서 과일 야채를 만들어서 먹으면서 더위를 식히기도 했습니다. 이 바닷가에서는 또 이 시기에 가장 맛있다는 민어가 많이 잡히죠. 그래서 그 민어가 많이 잡히는 그런 지방에서는 민어를 여름 보양식으로 이렇게 많이 먹었습니다. 회를 떠 먹기도 하고 매운탕을 끓여 먹기도 하고 또 찜이나 구이, 조림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요리를 해서 먹었는데, 이 보양식으로는 이 솥에다가 이 민어를 넣고 오래 고아서 이렇게 탕을 만들어서 먹었습니다. 특별한 방법으로는 이제 고추장을 넣어서 좀 맵고 달콤한 그런 민어 고추장국을 만들어 먹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남해안 지방에서는 우뭇가사리를 이렇게 따다가 끓여가지고 만든 우물을 콩국물에 이렇게 넣어서 먹으면서 이 더위를 식히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음식 풍속도 보겠습니다. 중국에서는 원래 그 초복에는 무와 겨자를 먹는 그런 풍습이 있고, 중복에는 채소하고 면을 먹고, 말복이 되면은 계란과 전병을 먹는 그런 풍습이 있는데, 이 소서는 초복 바로 전에 있는 그런 절기이기 때문에 겨자를 먹는 그런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또 산동성에서는 오이나 계란을 먹는 그런 풍습이 있고, 남경에서는 소서의 인삼보다 더 좋다는 그런 드렁어리를 이용한 요리를 먹는 그런 풍습이 있고, 또 연근을 이렇게 즐겨 먹기도 한다고 합니다. 서주 지방에서는 복날이 되면은 양고기를 먹는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 소서가 지나 바로 초복이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도 이 양고기를 먹으면서 이 양기를 보충하는 그런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소서의 양생법을 보겠습니다. 이 시기는 이제 날씨도 굉장히 덥지만 또 장마전선이 올라와 있어서 비를 많이 뿌리죠. 그러다 보니까 습한 기운 때문에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옛말에 겨울에는 돌에 앉지 말고 여름에는 나무에 앉지 마라 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비에 젖은 나무는 기온이 올라가면은 습열을 이렇게 발산하는데, 이 습열에 인체가 노출되다 보면은 치질에 걸리거나 아니면은 풍습성 관절염 같은데 걸리기 쉽기 때문에 이 주의를 해야 됩니다. 또 여름철에 그 여성들에게는 수종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 피곤하고 무기력하면서 또 식욕도 없는 그런 증상하고 이렇게 동반을 하는데, 자고 일어나면은 눈 주위가 이렇게 부어 있거나 또 이 손발이 이렇게 부어 있는 경우가 있죠. 활동을 하면은 또 없어지기도 하는데, 이것은 이제 습사가 비장을 힘들게 해서 나타나는 그런 그 현상입니다. 따라서 이런 그 습사에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이제 계절적으로 장하에 해당이 되죠. 낮이 길고 밤이 이제 짧습니다. 그래서 이제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다 보면은 수면 시간이 부족하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질 좋은 수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죠. 또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체내 양기가 밖으로 잘 통하지 않습니다. 이 스벨이 많은 또 장하의 어떤 기후하고 결합되다 보면은 기혈순환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서적으로 편안해야지 대뇌 계통과 인체 조직의 활동이 잘 협조해서 혈액이 잘 순환되고 또 소화액 분비가 증가돼서 건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소서에 좋은 약선을 보겠습니다. 이 시기에는 이제 날씨가 덥고 습한 게 이제 특징이라 그랬죠. 따라서 열을 내리고 이뇨작용이 있는 그런 식품을 드시는 게 좋은데, 기본적으로 이 시기에 나오는 채소나 과일은 대부분 열을 내리면서 수액대사를 활발하게 하는 그런 작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나오는 신선한 채소나 과일을 많이 드시고, 느끼한 음식은 적게 드시면서 이 자연에서 나는 그런 계절식품을 위주로 식단을 만들어 드시는 게 좋습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이 시기에 청보하라고 했죠. 이 청보라는 것은 열을 내리면서 보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노폐물을 제거하고 면역력을 향상시켜서 항병 능력을 키워주는 거죠. 따라서 열을 내리면서 습을 제거하고 비장을 튼튼하게 하는 그런 음식을 많이 드시는 게 좋은데, 이 율무나 복령, 백편두, 녹두, 연잎, 숙주나물, 콩나물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식품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재료들을 이용하고 또 이 시기에 나오는 재료들을 이용해서 다양한 요리를 만들어 드신다라면은 그게 바로 약선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이제 날씨가 덥기 때문에 이 땀을 많이 흘리게 되죠. 그래서 수분이 부족하기 쉽습니다. 수분이 부족하면은 혈액 점도가 올라가서 혈전이 이렇게 생겨서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물을 충분히 마셔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 찬물보다는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게 이 건강과 장수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낮에 이렇게 땀을 많이 흘리면서 일을 하시는 그런 분들은 아침에 이렇게 물을 마실 때 소금을 약간 첨가해서 마시면은 이 몸에 열을 내리는 효과가 있어서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그 밖에 이제 이 소화계통이 아주 허약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그 찬 음식을 먹으면은 이 배 쪽이 이렇게 굉장히 차면서 이렇게 좀 복통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생강차를 한 잔씩 드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뭐 생강차 외에 산약이나 백출, 복령, 대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약선을 만들어 드실 수 있습니다만은 가장 간단한 방법은 생강차를 이렇게 한 잔씩 드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작은 더위, 소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그 더운 여름에 건강관리 잘 하셔서 행복한 생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